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 김노주입니다. 저는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 영어영문학과에서 의미론으로 첫 번째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브라운대학교 인지 및 언어과학과에서 두 번째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박사학위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언어학과에서 취득했습니다. 1997년부터 경북대 영어영문학과에서 강사 및 교수로 근무했으며 금년 2월 정년 퇴임했습니다. 현재 매일신문사 시대의 창 코너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저서 사고와 언어 그리고 과학과 창의성의 개정정보판을 출간했습니다. 이번 개정정보판이 초판과 차별화되는 점은 초판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사고와 언어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개체의 정의도 수정 보완했습니다. 여기에서 사피어, 우오프, 피아제, 참스키, 휘가츠키, 피트겐슈타인의 견해를 비교하고 장단점을 밝혔으며 저자의 견해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학을 하는 방법도 6가지에서 3가지로 압축 정리했습니다. 과학을 하는 방법에는 첫째, 새로운 것을 찾아 이름을 지어 개체화하기. 둘째, 의의뿐만 아니라 지시물이 있는 개체의 개체 속성을 더 바르게 정의하기. 그리고 세 번째, 지시물 없이 의의만 있는 개체의 이름을 찾아 정리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새로운 것을 찾아 이름을 지어 개체화하는 작업인데 이것은 우리의 인식 세계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개체의 이름인 용어를 정리하는 작업인데 우리의 인식 세계를 맑게 하는 작업입니다. 용어 정리하기에서는 프레게의 의의와 지시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구분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인류는 만물의 영장으로 계속 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여기에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들을 하나의 독립적인 파트 5장으로 분립시키고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도 5가지에서 9가지로 확대 발전시켰습니다. 5장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이 책을 즐기는 팁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저자의 사유와 경험을 통해 찾은 방법들인데 창의성을 기르는 처음 3가지는 과학을 하는 방법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나머지 6가지는 그것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고와 언어가 과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면서 창의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의 요지는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언어, 과학, 창의성의 본질은 이름이 없는 어떤 것에는 이름을 지어 개체화하고 개체는 그 속성을, 개체 간에는 그 관계를 정의하는 작업이다. 이 한 문장이 제 책의 전체 핵심 내용입니다. 저의 명제의 역할에 대한 정의와 피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연구에 나오는 정의들을 이용하여 이러 정의를 내리면서 저자는 사고, 언어, 과학 그리고 창의성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거의 동일한 개념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가 사고, 언어, 과학의 개념이 같다는 것은 거의 같다는 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 천재 철학자 피트겐슈타인이 1921년에 낸 논리 철학 논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식화했지만 여기까지 3개의 네모의 도식은 피트겐슈타인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트겐슈타인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당황시키고 어리둥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트겐슈타인은 여기에 사고가 사실들의 그림들이라고 했지만 이것의 역할, 사고의 역할이 뭔지를 밝히지 않았고 언어도 명제들의 총합이라고 했지만 밝히지 않았고 과학도 참인 명제들의 총합이라고 했지만 더 이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사고와 같은 이퀄 관계에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학자로서 언어, 즉 명제들의 총합에서로 정의되는 이 도식에서 명제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2012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명제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름이 없는 어떤 것에는 이름을 짓고 그래서 이름이 있어서 개체가 된 것에는 그 속성을 정의하고 개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명제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역할을 밝혀냄으로써 같은 이퀄 관계에 있는
사고의 역할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고, 그리고 언어의 역할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의 역할이 무엇인가? 과학은 비트겐슈타인은 참인 명제들의 총합, 그러니까 언어가 명제들의 총합이고 과학이 참인 명제들의 총합이라면 과학은 언어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언어의 역할 범위 내에 과학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도 합당하게, 즉 언어의 역할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역할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겁니다. 즉 사고와 과학에. 그래서 제가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 사고, 언어, 과학의 본질은 이름이 없는 어떤 것에는 이름을 지어 개체화하고 개체는 그 속성을, 개체가 내는 그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아울러 비트겐슈타인은 창의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울러 창의성이 있다 없다,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이 시대에 창의성 혹은 창의성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제가 과학부 파트에서 과학을 하는 세 가지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는 세 가지 방법에서 뛰어났다는 것이 창의성이 있다, 그렇지 못하면 창의성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도식에서는 세상에서 사고, 언어, 과학, 창의성, 이것이 5개, 여기 지금 네모, 5번째 네모는 없습니다만은 이 5개가 동일한 선상에서 있으므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고를 클리어하기 위해서,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결국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언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를 분명하고 투명하게 정리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과학을 하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언어학자로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진리는 사실들의 집합이고 진리 찾기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참이라고 믿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변합니다. 영어로 다시 정의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나오는 영어 정의는 영어 정의를 제가 번역하고 따온 것이 아니고 제가 주장하는 정의를 더 분명하게 또 한 번 더 제가 영어로 바꿔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에 보면은 Truth is a set of facts. 진리는 사실들의 집합이다. And fact finding, 진리 찾기라는 것은 is not a fixed state, but a process.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냐? In which we are trying to find something. 어떤 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과정이다. 무엇을? Something that we believe is true. 우리가 참이라고 믿는 어떤 것. 우리가 참이라고 믿는 어떤 것은 사실입니다. 즉 사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제의 사실이 오늘 사실이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사실이 내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규명될 수 있으므로 이 사실들의 덩어리, 사실들의 총합을 진리로 본다면 진리는 시시각각 계속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refore truth changes every day. 진리란 것은 매 순간 매일 변하고 있다. 이런 정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이렇게 정의하면, 이렇게 과정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부 방법과 교수법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책이나 논문엔 당분간 또는 특정 시기에 특정인이 참이라고 믿는 사실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들이 진정 참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책이나 논문이 진리를 담고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의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과정인 진리 추구는 일신오일신 하며 죽기 전까지 우리가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생교육, 독서의 생활화가 자연히 실현되며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진리 추구를 멈추는 것, 그것을 저는 정신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끝으로 진리라는 말이 때로는 너무 격이 높아져서 신성을 얻은 소수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하며 보통 사람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진리에 미신적, 종교적, 이념적 색채가 더해지면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수단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과정으로 이해하고 진리를 사실들의 집합으로 이해하고 과정으로 이해하면 우리를 혹세무민하는 헛소리에 더 이상 현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생어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니체 철학으로 표현하면 위버맨시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고양시키고 존재의 의미를 충실하게 구현하며 주인의식을 갖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사고와 언어 그리고 과학과 창의성의 저자, 개정정보판의 저자 김노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